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이터베이스 8번째 시간이고요. 데이터베이스 질의, 쿼리예요, 쿼리. 쿼리는 실기에도 그대로 나오는 애들이고,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애들은 실기하고 바로 100% 연결되는 아이들이니까 같이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일타쌍피. 네, 꼭 먹고 알 먹고. 자,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우선은 쿼리의 정의 보셔야 될 것 같고, 실행 쿼리. 그 다음에 매개 변수인데, 여기에 오탈이 있군요. 매개 변수 쿼리, 크로스텍 쿼리,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각각 특징적인 애들이고, 실제 얘네들은 실기시험에 미션으로 나오는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론적인 내용과 실기를 같이 병행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쿼리는요, 다른 말로 질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질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한자어로 이야기해서 우리나라 그냥 쉽게 말을 표현하자면 뭔가 물어보고 요청하는 거죠. 질의하는 거죠. 야, 질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바로 데이터한테. 그래서 질의는요, 우리가 테이블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형식으로 가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테이블이나 다른 쿼리를 이용해서 새로운 쿼리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쿼리는 테이블 형태와 똑같이 생겼다 말씀드렸죠? 쿼리는 단순한 조회 이외에도 데이터의 추가, 삭제, 수정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쿼리를 이용을 해서 추출한 결과는 폼, 보고서, 다른 쿼리의 원본으로 우리가 사용이 가능해요.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쿼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쿼리는요, 테이블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형식으로 가공하여 보여줄 수 있다. 테이블이나 다른 쿼리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쿼리를 생성할 수 있다. 쿼리는 단순한 조회 이외에도 데이터 추가, 삭제, 수정이 가능하다. 쿼리를 이용을 하여 추출한 결과는 폼과 보고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아니죠. 우리 다시 쿼리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제 파일, 아직 폴더 이름을 안 바꿨네. 1번 파일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테이블이 너무 많아. 쓸데없이 너무 많은데, 우리 우선은 여기에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아이들끼리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제품하고 판매 관리랑 거래처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래처,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판매 관리,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제품, 요렇게 세 개가 조인이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좀 무시하고요. 우리 다른 애들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보니까 부서하고 사원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얘네 가지고 결국은 똑같은 파일이네. 우리가 쿼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들기 탭 눌러주시고요. 쿼리 디자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이쪽에서 사원하고 부서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얘네가 조인이 되어 있네요. 그죠? 부서 코드랑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만약에 제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해당하는 사원들 이름과 그 다음에 여기 또 제가 더블 클릭해서 두 개 들어갔네요. 이 지울 때는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열 머리글이 있어요. 얇게 생기네. 얘 누르고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과 부서명, 그 다음에 얘의 직급, 입사일만 한번 데이터베이스에 요청, 질의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닫기 눌러주고, 얘 눌러주고, 쿼리1, 이름은 안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놔두면은 쿼리1이 생기고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해보면은 좀 전에 두 개 양쪽 테이블에서 부서명과 직급과 입사일, 그 다음에 이름까지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되겠죠. 얘가 바로 질의, 쿼리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공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여기에 있는 이 쿼리를 가지고도 우리 또 새로운 쿼리를 만들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안 된다 그랬죠? 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자, 쿼리 디자인 가서요. 우리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부서 사원 가고요. 이쪽 쿼리에서 쿼리1 이렇게 갈게요. 자, 이렇게 간 다음에 얘네끼리 또 한 번 또 조인을 좀 한번 해줄게요. 사실은 이게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이렇게 해주고 이게 이름하고 이렇게 연결을 좀 해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우리 쿼리원에 있는 이름,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직급, 이쪽에 있는 부서명 이렇게 해서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쿼리2를 만들어 봅니다. 그랬더니 만들어지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애들 뭘로 할 수 있다고요? 테이블과 쿼리를 대상으로 새로운 쿼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잘못된 거예요. 자, 다음에 실행 쿼리예요. 요즘에는 좀 많이 출제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종종 나오는 애들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쿼리에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느낌표가 있죠. 얘네가 이제 실행 쿼리예요. 이제 실행 쿼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얘를 클릭하면은 뭔가 액션을 취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삭제가 뭐예요? 우리 딜리트.
우리 SQL의 딜리트라는 애고요. 얘는 업데이트, 인서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만들기는 요즘에 자주 실기 시험에 나옵니다. 요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우리 쿼리 1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2는 지우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테이블 만들기예요. 즉, 내가 쿼리 1을 딱 실행을 하면 새로운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만들기 눌러주고요. 테이블 이름은 연습 이렇게 해주고 현재 데이터베이스 확인 눌러줍니다. 그리고 닫기 눌러서 얘 눌러주고요. 쫙 해보면 얘가 아이콘이 바뀌죠. 그 다음에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테이블 만들기 쿼리를 실행을 하여 테이블에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얘 눌러주고 10개 들어갔어요 하는 순간 이쪽에 테이블이 새로 만들어지죠. 뭔가 실행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생긴 거다. 그리고 테이블 만들기, 추가, 업데이트, 크로스탭, 삭제, 통과 이런 애들이 있대요. 자, 여기에 추가 쿼리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필드 값을 직접 지정하거나 다른 테이블의 레코드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얘다가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레코드의 전체 필드를 추가할 경우에는 필드 이름이 생략할 수가 있대요. 자, 하나의 인서트문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개의 레코드와 필드를 삽입할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이번엔 한번 추가 쿼리를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기, 쿼리 디자인, 그리고 여기에서요, 우리 좀 전에 부서 사원만 있었는데, 사원만 갖다가 한번 넣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추가. 우리가 추가할 때는 어디냐면은 이쪽에 연습 습습에다가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좀 전에 우리 이름 들어갔었고, 직급 들어갔었고, 입사일 들어갔어요. 대신에 부서는 없었죠? 자, 이렇게 해서 해주고, 얘 눌러주고, 쿼리 2. 쿼리 2를 열어주면은 추가 쿼리를 실행하여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얘 눌러주고요. 10개 행을 추가합니다. 얘를 클릭한 다음에는 실행한 작업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선택한 행을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눌렀어요.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죠. 연습 습습 들어갔더니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애들이 또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 테이블에 내가 원하는 레코드들을 추가할 때 쓴다. 다음 중 실행 쿼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테이블 만들기 추가 업데이트 쿼리고요. 선택 쿼리는 우리가 맨 처음에 만들었던 거 있죠? 여기에서 선택 쿼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필드들을 선택해서 추가해 놓고 만들어 놓은 기본 쿼리, 얘가 바로 선택 쿼리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건까지 넣으면 조건 선택 쿼리가 됩니다. 이거는 뭐 쉬운 문제. 자, 다음 중 쿼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택 쿼리나 크로스탭 쿼리를 열면 쿼리가 실행되고 그 결과를 데이터 시트 보기 형태로 표시한다 그랬어요. 우선은 선택 쿼리나 크로스탭 쿼리를 열면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데이터 시트 보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크로스탭을 보지 않았죠?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실행 쿼리를 실행을 하면 데이터가 변경되고요. 변경된 사항은 실행 취소를 통해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 그랬는데 안 된다 그랬죠. 좀 전에 우리 메시지 보셨잖아요. 되돌릴 수 없다 그랬죠. 쿼리 속성에서 원본으로 사용하는 테이블의 레코드 전체 또는 편집 중인 레코드만 잠금을 설정할 수가 있대요. 이렇게 막아놓는 거죠. 자, 선택 쿼리를 저장해 놓으면 그 쿼리 결과를 테이블처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쿼리 유형이에요. 자, 우선 첫 번째 매개 변수 쿼리라고 하는 애가 나옵니다. 얘는요, 어떤 실행할 때마다 내가 변경되는 변수 값을 입력을 해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애들만 이렇게 실행할 수가 있어요.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우리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임원, 총무부, 격리부 쭉 있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격리부에 있는 애들만 한번 검색하고 싶은 거예요. 격리부인 애들만. 그럴 때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여기에 확대 축소 보이시죠? 뭐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만 바로 쓸 때 약간 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요 뭐라고 쓰면 되냐면 부서명을 입력하세요 하는데 저렇게 우리 앞에 대괄호를 묶어준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결국은 필드라고 하는 애죠. 자, 그래서 요거 우리 필드 지정을 할 때 대괄호 묶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닫기 눌러서 쿼리 3 저장하고요. 얘를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부서명을 입력하세요 나오죠? 자, 그러면 까먹었어. 그 부서명이 뭐가 있을까 우리?
영업부 한번 해볼게요. 다시. 그래서 여기에다가 영업부 이렇게 넣어주시면 영업부만 검색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매개 변수 쿼리예요. 좀 전에 우리가 만들어 넣은 그 대괄호에 넣었던 걔가 매개 변수로 인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크로스텍 쿼리는요, 레코드의 합계나 평균 등의 요약을 계산할 때 우리가 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두 종류로 결과를 그룹화하는 쿼리로 데이터를 쉽게 분석할 수 있대요. 크로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교차라는 의미죠. 그래서 각각의 필드들을 크로스해가지고 얘네에 대한 통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주 실기시험에 매개 변수랑 크로스탭은 거의 뭐 매번 출제되고요. 실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됐었는데 최근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또 출제될 거예요. 안 나온다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크로스탭 쿼리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대출 현황이라는 애가 있네요. 자, 요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대출 현황을 가지고. 자, 쿼리 디자인. 그리고 여기에서 대출 현황 하나만 갖다 쓸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크로스탭을 딱 눌러주면은 여기 항목이 크로스탭이 생겨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우리 뭘 할 거냐면은 고객명을 넣을 거고요. 두 번째 대출 상품이요. 세 번째 대출 금액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요, 요게 크로스탭이 있습니다. 항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얘네 세 개를 모두 다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행 머리글. 얘는 행의 머리글이 되는 거예요. 대출 상품은 열 머리글. 그리고 여기 얘네들은 값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요약에서 여기 값을 연산할 수 있는 애들이 나옵니다. 얘네 종류도 간혹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합계, 평균, 최대, 최소, 개수, 표준 편차, 분산, 처음값, 마지막 값, 식, 조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서 합계를 한번 내볼게요. 합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닫기 눌러서 얘 눌러서 쿼리 4 나왔죠? 점 쿼리 4를 실행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가 김나영이는 지금 학자금만 780만 원 받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김나영이가 일반 대출도 있고 자유대출도 있고 출산도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합계가 쭉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됐죠? 요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필기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애가 여기에 있는 이 항목이요. 그리고 이 항목이요. 얘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위쪽에 있는 얘네들을 우리 뭐라고 해요? 우리 좀 전에 넣었긴 했지만 얘네 뭡니까? 네, 열머리글이에요, 얘가. 여기는 뭐가 돼요? 각각 행의 행머리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값이에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얘는 무조건 하나예요. 얘는 여러 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도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행 머리글도 여러 개를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얘네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행 머리글을 한번 더 넣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대출 상품을요. 얘를 행 머리글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대출 기간을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이번에 얘를 가지고 열 머리글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얘네를 이렇게 옮기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행머리글을 2개 이상 넣을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아주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고객명과 대출 상품. 선생님, 그럼 얘네 어떻게 구분하나요? 하시는데 이렇게 필드명이 열머리에 표시되면 얘네는 행머리글이에요. 필드명이. 그리고 실제 값이 들어가 있는 애들 있죠? 레코드 값이 표시되어 있는 얘네들이 바로 열머리글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얘네는 행머리글. 제가 말씀 잘못 드렸나요? 얘네가 행머리글이고요. 어떻게 해요? 필드명이 바로 들어있고 밑에 항목들이 나와 있는 거. 그리고 레코드 값이 들어있는 애들이 뭐가 된다? 바로 열머리글이 돼요. 요것만 구분을 좀 해주세요. 바로 이 챕터에서는 바로 안 나오고 바로 뒤에 이제 이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추가 쿼리는 쿼리를 이용해서 기존 테이블이나 새로운 테이블에 레코드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선택 쿼리 두 가지 다 우리 앞에서 한 번씩 봤던 애들이네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각 쿼리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개 변수 쿼리는요. 쿼리를 실행할 때마다 값이나 패턴을 묻는 메시지를 표시해서 조건에 맞는 필드만 우리가 검색할 수가 있어요. 크로스텍 쿼리는요. 레코드의 합계나 평균 등의 요약을 계산한 다음에 데이터 시트 왼쪽 세로 방향과 위쪽 가로 방향에 두 종류로 결과를 그룹화하는 쿼리로 데이터를 쉽게 분석할 수 있게 해준대요. 추가 쿼리는요. 테이블에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데이터를 보관해야 되는 경우 사용되고요.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해야 한다. 그랬는데
새로운 테이블 생성하지 않아도 아까 우리 추가 쿼리 하니까 기존에 있던 테이블에 추가됐죠? 그쵸? 문제가 앞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지? 선택 쿼리는 된 거고.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쿼리를 실행할 때마다 메시지 상자를 표시해서 거기에 사용자에게 조건에 맞는 값을 입력받아서 쿼리를 실행하는 거를 우리 매개 변수 쿼리라고 한다 했죠. 자, 단순 조회 SQL문인데 SQL문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select from where 조건식, 그 다음에 하나 더 넣는다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 정렬이 있습니다. order, 네, by. 생략이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쿼리식이 끝날 때는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끝내줍니다. 자, 여기에 distinct에 대한 거 앞에 우리 SQL 보면서 잠깐 봤었죠? 만약에 필드명의 레코드가 중복되면 걔네를 한 번씩만 표시한다 라고 했죠. SQL문은 대소 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지리문은 여러 줄에 나누어 입력할 수가 있고 마지막에는 세미콜론 넣는다. 요것 좀 기억하세요. 자, distinct는 선택한 필드에서 중복되는 결과값을 한 번만 표시한다. 테이블의 모든 필드를 검색할 경우 필드명 대신 애스터리스크 별표를 표시할 수 있다. 여러 개의 필드를 검색할 경우에는 필드 간의 쉼표로 구분한다. 자, where절은 특정 조건에 맞는 레코드만 검색할 때 사용한다. 자, select asterisk from 학생. 됐죠? 자, 그러면 액세스를 가지고 SQL 한번 볼게요. 이쪽에 보시면 우리 앞에서 만들어 놓은 애들 있잖아요. 자, 얘를요, 실행을 해봅니다. 잘 들어가죠? 그럼 얘를 마우스 오른쪽에서 디자인 보기 가봐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보기가 있어요. 여기 SQL 보기 이렇게 눌러보면은 insert into 해가지고 이 안에 SQL문으로 이미 구조화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각적으로 작업하지만 SQL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셀렉트문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기, 쿼리 디자인. 여기에서요, 사원 명단 가지고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뭘 쓸 거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SQL 있죠? 자, 요거를 눌러주세요. 사원 명단이 나올 거고, 여기에 보시면은 사원 명단에서 우리가 부서 코드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부서 코드만. 자, 그럼 여기서 부서 코드. 이렇게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닫기 눌러서 쿼리 5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열어보면은 부서 코드가 나오는데 얘네가 쭉 다 중복되는 애들만 나와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주면 될까? 여기에서 SQL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앞에다 뭘 넣어주면 돼요? distinct죠. distinct. 됐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닫기 얘 눌러주시고 열어보시면 중복되는 애 빼고 얘만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우리 where절도 한번 넣어볼게요. SQL 가고요. 우리 from 하고요. 끝날 때 세미콜론 넣는다 했으니까 다음에다가 where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부서 코드가 뭘로 끝나는 애로 할까요? 우리 부서 코드가 like 문자열이니까 조건은 4로 끝나는 애로 한번 해볼게요. 3으로 끝나는 애로 할까? 이렇게 해주시고 세미콜론 이렇게 눌러주시고 닫기 눌러서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3으로 끝나는 애만 이렇게 우리가 검색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액세스도 내부적으로는 얘네가 SQL이 돌아가는데 얘네를 우리가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준 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팅트 뭔지 아시죠? 네, 설명 안 드립니다. 자, where 여기에는 따옴표 안 줬는데 그 이유는 숫자일 때는 따옴표를 주지 않아요. 문자일 때만 따옴표를 줘요. 자, 여기에서 보는 거는 where이 지금 성적이 60 초과 99 미만, 즉 61에서 98까지의 점수를 검색할 수 있는 애입니다. 자, 매개 변수 쿼리 다시 한번 나와요. 앞에서 해봤기 때문에 쉽게 한번 읽어보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행할 때 레코드 검색 조건이나 필드에 삽입할 값과 같은 정보를 물어보는 쿼리식이에요. 매개 변수가 이 매개 변수잖아요, 변수. 즉 내가 다른 값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매개 변수를 이용하면 쿼리를 열 때마다 사용자가 입력한 조건에 대해 해당하는 것만 검색할 수가 있다. 디자인 보기 조건에서 매개 변수 대화 상자에다가 표시할 애에다가 우리 대괄호로 묶는다. 쿼리를 실행하면 매개 변수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자, 다음에 요거는 한번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볼게요. 자, 쿼리 실행 시에 매개 변수 대화 상자의 매개 변수 값으로 조건식을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매개 변수 우리가 쿼리 아까 3이었나요? 뭐였지? 여기에 매개 변수 넣었을 때 아예 우리가 뭐 어떤 조건을 주고 싶다 할 때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급여를 하나 넣어 볼게요. 그럼 급여에다가 이 사원 테이블 한번 보겠습니다. 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급여가 쭉 있는데 여기서 400만 원 이상인 애들 것만 검색하도록 우리가 매개 변수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조건행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부등호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검색할 급여를 입력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미리 여기에다가 우리가 부등호를 넣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 쿼리 3이었죠? 이렇게 눌러가지고 20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200만 원 이상인 애들만 쭉 검색하기 가능한 거예요. 매개 변수 창에서는 부등호를 넣을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개 변수를 조건으로 입력받는 경우 외열절에 대괄호로 매개 변수 창에 표시될 문구를 입력한다. like 키워드와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 와일드카드가 만능 문자예요. 에스터리스크나 물음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부 검색할 수 있는 조건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이건 나중에 실기 가서 보세요. 여기서는 안 할게요. 자, 매개 변수 대화 상자에 표시할 텍스트는요. 요런 거 쓸 수 없어요. 이거 쓰면 안 돼. 왜냐면 이 닷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테이블과 필드를 구분하는 구분자예요. 느낌표는 바로 테이블, 얘도 마찬가지 똑같거든요. 테이블과 필드를 구분하는 구분자예요. 두 개가 혼용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아니면 또는 폼, 개체와 필드를 구분할 때도 써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녀석은 우리 필드를 넣는 애기 때문에 이 대화 상자 안에다가 별도로 얘를 넣을 수는 없죠. 얘가 기본 코드니까. 예제예요. 동아리 회원 테이블에서 학과명을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서 해당하는 레코드의 전체 필드를 출력하려고 한다.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여기다가 학과명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학과명 이렇게 입력하시오 하면은 우리가 SQL문으로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 중 XS 2007에서 이거 2007은 지우겠습니다. 자, XS에서 매개 변수 쿼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개 변수를 이용하면 쿼리를 열 때마다 조건을 검색할 수 있다. 디자인 보기 조건행에서 매개 변수 대화 상자에 표시할 텍스트를 대괄호로 묶어 입력한다. 쿼리를 실행하면 매개 변수 대화 상자가 나온다. 조건식을 입력할 수 없다. 그래서 얘가 틀린 거죠. 다음 중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하기 위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 다 똑같죠. 자, 여기에서 틀린 게 뭐예요? 딱 보면 알겠죠. 나머지는 위에서 본 문장. 자, 아래와 같이 조회할 고객의 최소 나이를 입력받아서 검색하는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하라고 한다. 다음 중 age에다가 여기다 넣은 알맞은 식은 뭘까요? 그랬는데 최소 나이 입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회할 최소 나이 입력이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자, 우선은 대괄호로 묶어줘야 된다는 거. 얘는 아웃이네요. 아웃이네요. 아, 이렇게 쉬운 문제가?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로스텍 쿼리도 앞에서 봤어요. 자, 테이블의 특정한 필드의 합계 평균 개수와 같은 요약값 요거 우리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요. 데이터 시트의 행 왼쪽과 위쪽에 행머리끌, 열머리끌을 나열해 줄 수 있다. 레코드의 요약 결과를 열방향, 행방향으로 우리가 그룹하여 표시할 때 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엑셀에서 부분합 있었죠. 이 크로스탭이 XS에서 부분합과 비슷한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뭐 XS에서도 피벗 테이블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피벗 테이블과 부분합을 혼합한 그러한 형태가 바로 크로스텍 쿼리가 됩니다. 엑셀에서 여러분들 부분합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행과 열이 교차하는 곳의 숫자 필드는 요거 합계,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얘네들을 계산할 수 있다. 자, 중요한 거네요. 자, 열 머리글은 한 개의 필드만 지정 가능하지만 행 머리글은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쿼리 결과를 엑셀의 워크시트와 비슷한 표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행 머리글은 최대 몇 개까지예요? 네, 3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 크로스텍 쿼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크로스텍 쿼리에 이용해서 합계 평균 개수와 같은 거 우리 쓸 수 있다. 이거 다 본 내용이네요. 위에서 틀린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행 머리글은 한 개 필드만 지정할 수 있지만 열 머리글은 여러 개를 할 수 있다. 반대가 됐죠? 네, 우리 행 머리글은 몇 개까지? 3개까지. 열 머리글은 한 개만 가능하다. 자, 다음 중 자료 분석이 매우 유용한 결과를 보여주는 크로스텍 쿼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은 것은 크로스텍 쿼리는 값을 요약한 다음 3가지의 집합 기준으로 굽한 그런 거 없었잖아. 열과 행이 교차하는 곳에 숫자 값을 사용하는 필드만 선택 가능하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개수를 세울 수도 있거든요, 우리. 그렇다 보니까 개수를 넣을 수 있는 뭐 이름도 넣을 수 있고 막 해요. 자, 크로스텍 쿼리 작성 시에 행 머리글은 최대 3개까지 필드를 지정할 수 있다. 얘가 맞네요.
크로스텍 쿼리는 폼 또는 보고서 개체를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할 수 없고요. 테이블 또는 쿼리에서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조건 검색 쿼리예요. 테이블을 원본으로 해가지고 엑셀의 고급 필터와 같은 방식으로 조건을 지정하면 조건에 해당하는 레코드만 검색할 수가 있어요. 쿼리 디자인 창에서 표시할 필드를 추가하고 하단에 조건 항목을 입력을 해요. 회원 아이디가 I로 시작하거나 주문일이 요거 이후인 애들 검색할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에다가 조건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제품, 주문 내역, 주문이라고 하는 세 개의 테이블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I로 시작하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조건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액세스로 한번 조건 검색 쿼리 한번 해볼게요. 자, 만들기 쿼리 디자인. 여기에서 제품과 그 다음에 판매 관리, 그리고 거래처, 우리 조인 데이트네, 얘네 세 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품 코드, 그 다음에 상품명, 여기에 우리 주문한 거니까 판매 관리니까요. 회원 코드, 수량, 그리고 이쪽에서 이메일, 그 다음에 이름 이렇게 넣어줄게요. 얘는 순서를 좀 바꿔보자. 이름을 맨 앞에다 놓고 닫기 눌러서 얘 눌러가지고요. 쿼리 6번이네요. 이렇게 눌러주면은 얘네가 닫힙니다. 이렇게 하면 열리고. 그래서 쿼리 6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 중에서 신시만 한번 검색해 볼게요. 신시만 하니까 좀 너무 뻔한가? 신시로 하자. 자, 디자인 보기 이름에서 우리가 여기다가 에스터리스크 이렇게 넣으면 자동으로 라이크가 붙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저장 눌러주면은 신시만 나오고요. 자, 그 중에서 이번에는 조건을 뭐 할 거냐면은 수량이 30에서 80까지. 오케이? 자, 디자인 보기 갑니다.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 들어갑니다. 여기에다가 30 이상 and 80 이하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제 신시이면서 30에서 80인 애들까지만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자, 여기 SQL 딱 찍어보면은 이렇게 SQL 문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데이터 시트 보기로도 전환이 가능하고. 자, 다음 쿼리에 설정된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거는 엑셀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베이스 함수 있죠? 그것과 조건이 똑같아요. 요거 한번 우리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한글 이름에 김 에스터리스크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김씨가 나오겠네, 김씨. 자,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보니까 얘네가 같은 행에 있으면 같은 행일 경우에는 얘네가 뭐가 된다? AND 조건이 되고요. 이렇게 다른 행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다른 행일 경우에는 얘네는 OR 조건이 돼요. 자, AND 조건은 두 조건 모두 만족하는 경우죠. 모두 만족이죠. OR는요, 하나만이라도. 자, 그러면 김씨이면서 서울시 사는 애가 다 나오고요. 김씨이면서 서울시 사는 애가 나오고요. 경기도 따로 그냥 무조건 다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네가 구분이 되는 순간 우선은 세트는요, 한 행씩 인식을 해요, 얘네가. 그래서 김씨면서 서울시인 애들 쭉 나와요. 그 다음 행으로 가서 조건을 다시 읽어요, 내부적으로.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또는이니까 경기도인 애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답을 볼까요? 한글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는 레코드 중 거주지가 서울이거나 끝! 거주지가 경기도인 애가 다 나와요. 경기도에 따르게 거꾸로 얘기하면 경기도는 다 나오고 서울 사는 애들은 김씨인 애들만 나온다고. 아셨죠? 요거 두 개 구분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행에다가 넣으면 AND 조건이에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애. 서울 살면서 김씨인 애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경기도에는 그 외에 조건이 없으니까 경기도는 다 나와요. 자, 다음에 쿼리 디자인. 이번엔 요약이에요, 요약. 묶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 6번 가지고 묶어볼게요. 디자인 보기로 해서 여기에 이번에는 조건을 좀 빼주고요. 10만 이렇게 할까요? 신으로 시작하는 거에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위에 요약이라고 보이시죠? 얘를 눌러주면 나와요. 그래서 수량의 여기 묶는 방법에 합계. 그러면 신씨인 애들의 합계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열어보시면은 수량의 합계가 다 신면철이긴 한데 이렇게 해서 합계가 나오게 됩니다. 합계를 넣을 수 있다는 거야. 평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그마 요약을 이용을 했을 때 생기는 요약행을 통해 가지고 집계함수를 넣어 가지고 가능하다라는 거. 합계,
평균, 최소, 최대, 개수, 표준 편차, 표준 분산 얘네들이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처음 값, 마지막 값, 식, 조건. 요거는 쿼리 디자인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얘네 설정된 상태에서 텍스트 데이터 형식의 필드는 개수만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있는 상품명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수만 가능하겠죠. 그 상품명에 몇 개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고 넣어보면은 상품의 개수가 계산이 되겠죠. 상품명이 안 나오고. 자, 시그마 요약 기능이 설정된 상태에서 예, 아니오 데이터 형식의 필드에는요, 여기에다가 개수 집계를 넣어주게 되면은 얘인 애들만 개수를 셀 수가 있대요. 좋다. 그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데이터 시트에 요약 정보를 표시하는 시그마 요약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죠? 요약 기능은 데이터 시트 형식으로 표시되는 테이블, 폼, 쿼리, 보고서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얘는 어디서 써요? 쿼리에서요. 나머지들은 우리 위에서 본 지문.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이번 시간 마무리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들이기는 한데 필기에서 요즘에 많이 안 예전에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제된 빈도가 꽤 높았던 애들이에요. 우리 두목내 문제은행에서 검색해 보시면 꽤 많이 문제가 더 나올 거예요. 제가 여기 넣었던 것보다도. 오늘 우리 실기를 통해 가지고 살펴봤던 내용들 혼합해 가지고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딱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한 가지 요약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시험지 너무 자주 나오는 애인데 우리 크로스텍 쿼리에서 행머리글이요. 행머리글은 몇 개까지? 3개까지 가능하다. 열 머리글은 하나만 된다. 그리고 값에는 우리 숫자도 넣을 수 있고 텍스트도 넣을 수 있다. 대신에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개수만 쓸 수 있다. 끝. 감사합니다.